네, 산업일보를 구독하고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일보 기자 정수희입니다. 오늘 위클리 산업포커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위클리 산업포커스는 말 그대로 최근 산업계에 있었던 이슈, 정보 또 뉴스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기도 하고 한층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바로 제 옆자리에 계신데요. 산업일보 기자 김진성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사무실에서도 매일같이 얼굴 보는 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로 자리가 옆자리입니다. 네, 옆자리. 지금도 옆자리에 계시죠. 네. 하지만 위클리 산업포커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기 때문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데요. 첫 녹화, 첫 게스트로 나올 수 있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은 소식, 정확한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소식 그리고 알찬 정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산업 이슈앤 뉴스로 시작합니다. 2월 넷째 주 산업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GM이 2018년 5월까지 GM 군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해 지역경제 위기는 물론 대규모 실업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25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개폐막식에서 5G를 이용한 드론 기술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3월 9일 갤럭시 S9 출시에 앞서 2월 28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출고가가 최대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철강 무역 규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등 철강산업 관련 국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슈앤 뉴스로 본 한 주간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기자님,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뉴스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우선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소식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최근 3년간 20%에 채 미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5월 말까지만 군산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20%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네, GM의 군산공장에서는 크루즈와 올란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각 차량의 생산 대수가 각각 23,103대 그리고 1,879대에 그쳐 26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사는 어떤 입장을 발표한 상태인가요? 네, GM 인터내셔널의 베리 앵글 사장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GM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자신들이 계획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해외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약 1조 원의 투자를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한 입장과 동시에 좀 불합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우리 정부는 23일 GM 측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한편 주주, 채권자,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네,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대주주는 책임져라.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은 고통 분담해라. 여기에 장기적인 플랜도 너희가 좀 마련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좀 누그러졌나요? 어때요? 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GM 측은 기존에 다소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는 한편 23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 GM에 빌려준 7천억 원의 채권 회수를 보류하고 부평 공장에 대한 담보 요구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GM 철수권과 맞물리는 부분이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GM의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직후 여야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본인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제조 공장이 미국 본토로 돌아와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1월에는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낮은 지지율 때문에 고민이 많은 트럼프에게 GM의 군사공장 폐쇄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죠? 네, 트럼프는 이렇게 좋아하고 있지만 정작 GM 측은 군사공장 폐쇄만을 얘기했을 뿐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로 유턴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1,500명을 감원한 만큼 트럼프의 바람대로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심층 뉴스 살펴볼까요? 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우리나라의 5G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여 등으로 이미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은 동계올림픽이 주로 개최되는 2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개최됐던 동계올림픽들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동계올림픽이 열린 해는 다른 해보다 소비 지출 증가율이 평균 0.9%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하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 외적인 면도 많이 눈에 띄었어요. 경기 외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외적인 면으로 봤을 때 네. 눈길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020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5G 기술에 대한 시범 서비스가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뤄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5G 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한데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직접 가까이에서 체험하신 분들과 TV 중계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먼저 올림픽 기간 동안 KT는 5G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해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100대1 카메라가 180도 각도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동시에 촬영해 보다 입체적으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볼 수 있는 타임슬라이스 기술도 5G를 통해 TV로 생중계돼 대한민국 5G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5G 공급 업체로 KT가 선정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5G 기술이 통신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KT를 제외한 SK텔레콤이나 LG U+ 등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2018, 앞으로는 MWC 2018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행사에 국내 통신 3사가 모두 참가해서 5G 기술의 현 주소와 또 앞으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SK텔레콤과 LG U+ 두 업체 모두 참가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펼치나요? SK텔레콤부터 살펴볼 텐데요. SK텔레콤은 MWC 2018에서 5G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우선 경영진들이 MWC 현장에서 국외 ICT 기업과 만나 5G 시너지 맵을 그려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5G 기술을 응용한 자율주행차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LG U+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펼칩니까? 네, KT나 SK텔레콤과는 달리 네. LG U+는 전시회에 직접 부스를 설치하진 않았지만 권영수 부회장이 직접 현장에서 글로벌 ICT 기업들과 5G를 비롯해 인공지능, IoT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영진 부회장 직접 발로 뛰는 정도로 5G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네요. 계속해서 업계의 동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5G 기술에 대해서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수희 기자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산업분야는 각 산업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용어들 중에는 정말 들어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수희 기자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순서는 어려운 산업 용어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산업 용어는 바로 5G입니다. 여러분, 오지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정확히는 5G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G는 제너레이션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합니다. 2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4G와는 달리 이 5G는 28GHz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5G의 다운로드 속도는 현재 이동통신 속도보다 70배 이상 빠르고 일반 LTE보다는 280배 빠른 수준이어서 1기가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제곱킬로미터 반경의 100만 개 기기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만 가능했던 1세대에서 문자 전송이 이뤄진 2세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통신이 이뤄진 3세대,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지금의 4세대에 이어서 5세대 5G, 이상 5G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정수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산업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 첫 시간이라서 긴장을 많이 하고 또 걱정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저도 긴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부족한 면도 보이실 거고, 아, 이런 점을 좀 더 채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드백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들고 자리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인사드릴까요? 네, 같이 드리시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